한국 영화계에서 1년 전체를 통틀어서 여름 성수기 시즌의 성과가 가장 중요한데요. 올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올해 극장가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좀비딸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역시 한국 영화가 저력이 있다.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지는 않는구나.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7월 30일 개봉 한국 영화 좀비 딸입니다. 이 리뷰 영상은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던 리뷰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영화의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히려 좋았던 점에 대해서 크게 호들갑을 떨기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고요. 필감성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이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서 황정민이 출연했던 인질이라는 영화가 꽤 인상적이었는데 확실히 실력이 괜찮은 감독이라고 생각했고, 이번에 좀비 딸이라는 아주 중요한 작품을 연출하게 되었네요. 이 영화의 주연 배우는 조정석과 최유리, 그 외에 이정은, 조여정, 윤경호 등의 배우가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조정석이라고 하면 바로 지금 이 시기 극장가의 여름 성수기 시즌과 인연이 깊은 배우입니다. 2019년에 여름 성수기 최고 흥행을 기록한 엑시트의 주인공이었죠. 엑시트의 관객 수가 942만 명, 그리고 2024년에 여름 성수기 최고 흥행을 기록한 파일럿도 조정석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파일럿은 관객 수가 471만 명. 한국 영화계에서 1년 전체를 통틀어서 여름 성수기 시즌의 성과가 가장 중요한데요. 올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올해 극장가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올해 현재까지 최고 흥행한 영화의 성적이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의 339만 명이거든요. 한 해 반이 훌쩍 지났는데 연간 1위의 성적이 고작 339만 명이라는 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다시 코로나 시국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극장의 관객이 너무 없습니다. 여름 성수기마저 대박 흥행작이 나오지 않으면 상황이 정말 너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번 여름 성수기 주요 개봉 라인업을 보면 제작비 규모로는 올해 한국 영화 중 최고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 여름 성수기 대박 흥행을 노리고 지난주에 먼저 출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행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박 흥행은 거의 불가능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외화도 이번 여름 성수기에 크게 흥행할 만한 라인업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 영화 좀비 딸, 악마가 이사 왔다, 이 두 작품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좀비 딸을 보기 전까지는, 좀비 딸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역시 한국 영화가 저력이 있다.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지는 않는구나. 물론 영화가 괜찮다고 해서 흥행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올해 현재까지 흥행 1, 2위인 미션 임파서블과 야당이 관객평이 엄청 좋았는데도 300만 조금 넘긴 정도의 흥행으로 그쳤잖아요. 좀비 딸이 평이 좋다고 해도 지금 극장가 상황에서 흥행의 맥스치는 비슷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진짜 대박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조금 넘기는 요런 애매한 거 말고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대박 흥행, 흔히 하는 말로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다. 이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일단 여름 성수기에 기본 파워가 있어. 오늘 극장에 가보니까 방학을 보내고 있는 어린 학생들, 그리고 휴가 중인 직장인들이나 어르신 관객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로 극장 안이 바글바글 했고요. 개봉일이 컬처데이이기도 하니까 첫날 관객 수가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영화관 할인 쿠폰을 450만 장인가 풀었어요. 이 정책의 최고 수혜 작품은 당연히 좀비 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극장에 많은 영화들이 상영 중이지만 사실상 빈집이야. 예매율도 압도적이고 개봉한 지 한 달이 지난 F1 더 무비가 그나마 경쟁작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관객들이 다시 전염병 팬데믹이 터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인구가 확 줄어든 것도 아닌데 올해 유독 영화관에 관객이 적었던 상황, 나 이제부터 영화관 안 갈 거야 라고 결심한 사람이 갑자기 많이 생긴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작품들이 꾸준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들일 만한 그런 영화는 오랫동안 안 나온 상황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상황들이 맞아떨어지면서 다시 극장가에서 폭발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영화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이 좀비 딸부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어땠냐 하면요, 제가 올해 가장 재미있게 본 한국 영화 두 편이 승부하고 야당이거든요. 좀비 딸이 그 두 편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아주 재미있는 영화들 중에서 굳이 우열을 가리려고 하면 뭔가 판단이 애매해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판단은 애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좀비 딸이 올해 본 한국 영화 중 최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영화를 리뷰하면서 올해 본 영화 중 순수 재미 투톱이라고 언급한 영화들이 있어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하고 메간 2.0, 좀비 딸이 이 두 영화하고 순수 재미로는 동급. 특히 장르는 매우 다르지만 메간 볼 때하고 좀 비슷한 재미를 느꼈거든요. 뭔가 기괴한데 귀여운 외형을 한 어떤 존재가 주인공이라는 거 두 영화의 공통점이죠. 춤추는 장면 나오는 것도 똑같고 물론 장르나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뭔가 비슷한 재미를 느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전독시를 원작을 모르는 상태에서 리뷰를 했고 악플이 많이 달렸거든요. 좀비 딸은 전독시와는 다르게 원작을 보자 라고 생각해서 네이버 시리즈에서 2만원인가 결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주행을 했습니다. 일단 원작 웹툰이 엄청 재미있더라고요. 명작이야 명작. 그리고 이 원작 웹툰을 읽으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내용이 파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괜찮으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봐야 영화가 더 재밌을 텐데 웹툰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도 웹툰을 안 봤다면 더 재미있게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는 엄청 재미있다. 이 작품은 내용이 진짜 너무 괜찮아요. 좀비라는 소재로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좀비를 무조건 혐오스럽거나 물리쳐야 할 괴물로 묘사하지 않고 좀비와 어떤 인간적인 교감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좀비가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는 내용, 일종의 좀비 장르에 대한 플롯이라고 해야 하나? 원바디스라든가 넷플릭스 영화 카고 이런 영화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좀비 장르에 대한 플롯 중에서 좀비 딸의 스토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부산행이 나왔을 때 해외 좀비 장르 팬들이 엄청 열광을 했어요. 이른바 K-신파 이런 요소도 있고 가족애를 중심으로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스토리를 한국 작가들이 참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좀비 딸에 대해서도 제가 또 기대하는 게 해외 유튜버들의 리액션 영상. 제가 한국 콘텐츠를 보는 해외 유튜버들의 리액션 영상을 자주 보거든요. 부산행 리액션 영상도 많이 봤는데 나중에 좀비 딸이 해외 쪽 플랫폼에서 공개가 되면 해외 유튜버들의 리액션 영상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부산행 정도로 해외 좀비 영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국산 좀비 영화가 또 한편 나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비 장르인데도 굉장히 따뜻하고 거의 힐링 영화라는 생각도 들고요.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만한 내용이나 장면이 좀비 장르인 걸 감안하면 정말 없어요. 무서운 장면도 없고요. 경상남도 남해의 어느 마을에서 촬영했는데 배경이 되는 집이나 마을의 풍경도 너무 좋고 정말 좀비 장르를 이렇게까지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좀비가 나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장벽이 있거든요. 뭔가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 아주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영화에서 배우 최유리가 연기한 이수와 좀비는 진짜 그런 느낌이 조금도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매체에 등장했던 좀비 캐릭터를 통틀어서 가장 귀여운 좀비라고 해야 하나? 이 영화의 최고의 장점, 캐스팅이 신의 한 수야. 제가 앞에서 좀비 딸이 흥행이 대박이 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예상을 하자면 최유리 떡상합니다. 좀비 딸은 흥행 대박이 나고 최유리는 인기가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 볼 때 상영관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나이대의 관객들이 많았어요. 특히 그런 어린 관객들에게 엄청 많은 인기를 얻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듭니다. 칭찬이라기엔 애매한데 좀비 분장을 하니까 외모가 더 매력있어져. 이거는 좀비라기보다는 좀비 컨셉으로 컴백한 아이돌이야. 그것도 장가설급.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좀비 캐릭터 자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장벽이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이 영화의 이수와 좀비는 장벽은 무슨 그냥 스크린에 이 캐릭터가 등장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최유리의 캐스팅이 정말 신의 한 수다. 이 캐릭터의 행동이나 여러가지 상황들도 보면서 너무 훈훈하고 재미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장면들로만 다 채워져 있어요. 물론 그 대부분이 원작 자체에 있는 내용이니까 원작에서부터 이 캐릭터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사판에서 최유리라는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그 잠재력이 제대로 폭발을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빠 역할의 조정석도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 매력있는 배우이긴 하지만 최유리와 마찬가지로 조정석도 역할에 너무 찰떡이야. 조정석이라는 배우도 뭔가 관객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부담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이 영화에서도 잘 보여줬고 거기에 더해서 뭔가 막 응원하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도 들게 만드는 배우입니다. 할머니 역할의 이정은, 사실 이정은과 조정석은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나이로 보면 뭔가 캐스팅이 안 맞는 느낌도 드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 캐릭터가 원작과 영화의 비주얼 싱크로가 진짜 미친 수준입니다. 그리고 개그 장면들을 엄청 하드캐리합니다. 이 영화의 개그는 뭐 엄청 세게 빵빵 터트려주는 그런 개그보다는 애초에 원작도 그렇지만 소소하게 꾸준히 터트려주는 그런 개그거든요. 극장에서 웃음소리가 작게 계속 들려요. 그런데 할머니가 크게 빵 터트려주는 개그 장면도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개그는 확실히 이정은이 엄청 하드캐리했어요. 그 외에 조여정과 윤경호도 다 괜찮았고 조여정도 크게 터트려주는 개그 장면이 한두 개 있습니다. 뭐 이 영화 자체가 엄청 웃기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기분 좋아지는 개그 장면들이 계속 나와주는 것도 이 영화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다들 예상했듯이 K 신파,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신파를 좀 자제를 했네요. 저는 이것도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신파가 있긴 한데 너무 심하지 않게 적당히 자제를 함으로 인해서 흥행에서 더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원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가 원작과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한 스토리에서 자잘하게 변경한 내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결말도 원작과 좀 달라요. 원작이 훨씬 신파야. 그리고 좀 충격적이기도 해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려는 게 목적인 것 같아. 결말이 원작과 동일하다면 좀 충격을 받을 관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작보다 훨씬 덜 신파이고 덜 충격적인 결말로 바꾼 건데, 앞에서 말했듯이 흥행을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원작의 결말이 더 좋습니다. 역시 임팩트가 있으니까 더 여운도 많이 남고, 그에 비해 영화의 결말은 역시 임팩트가 좀 약하다. 이게 제가 느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결말에서 추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또 있는데, 원작에는 나왔는데 영화에서는 안 나왔네요. 이 세계관에서 좀비 사태가 수습이 되고 새로운 좀비가 발견되지 않은 채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 영화의 시점이거든요. 좀비가 더 이상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주인공이 내 딸이 이 세계에 남은 마지막 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사로도 나와요. 그런데 원작에서는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좀비가 된 가족을 숨기고 보호하고 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거든요. 그게 진짜 후반부의 신파를 완성하는 핵심 내용인데, 그런데 영화는 원작보다 덜 신파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 내용도 빼버린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여정이 연기한 선생님 캐릭터, 이 선생님 캐릭터와의 로맨스 내용이 원작에는 있거든요. 저는 원작 읽을 때 이 내용도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것도 뺐어. 정말 영화는 딸을 향한 아빠의 사랑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춘 거고, 이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역시 아쉬움도 느껴졌다. 그러니까 원작에서 좋았던 게 엄청 많은데 그걸 영화에 다 담아내지는 못하고 몇 가지는 변경하거나 빼버린 게 제가 느낀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이었어요. 엄밀히 말해서 이런 건 영화의 흠도 아니죠. 사실상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영화다. 스토리 너무 좋고 개그 장면들도 너무 오버스럽지 않게 잘 연출했고, 원작보다 자제하긴 했지만 후반부의 신파도 충분히 감정을 움직였습니다. 부산행처럼 해외 유튜버 리액션 영상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배우들도 최고, 그 중에서 최유리는 신의 한 수. 앞으로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대단한 배우가 또 한 명 나온 것 같습니다.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에서 아역으로 나올 때부터 엄청난 포텐을 느꼈는데 이 영화에서 제대로 포텐을 터뜨려주네요. 좀비 장르인데도 어떤 장벽도 느껴지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편안하고 부담없이, 그리고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영화. 다만 좀 더 자극적이고 임팩트 있는 거 원하시는 관객이라면 조금 밋밋하게 느낄 수는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마음 편한 여가와 힐링을 찾으신다면 정부에서 쿠폰도 많이 뿌리고 했으니까 오랜만에 영화관으로 오셔서 이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좀비 딸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